자, 시장이 조금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중 특징주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밸류체인스 3월 24일자 장중 특징주 방송입니다. 우선 그 시황부터 먼저 살펴보고 특징주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해 그러니까 니케이 225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32 정도 수준의 하락을 갖다 보이고 있고요.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0.93 규모의 그 하락 자체를 갖다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7.53포인트, 0.38% 하락한 1988.84포인트를 갖다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0.40, 2.74포인트 하락한 686.64를 갖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별로도 조금 안 좋은 흐름 갖다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개인은 거래소에서 670억 규모의 순매수,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830억 규모의 순매수를 갖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1640억 규모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54억 규모의 소폭의 순매도, 그리고 코스닥에서 82억 규모의 소폭의 순매도를 갖다 보이고 있고, 선물시장에서는 3,900억 규모의 순매수를 갖다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 오늘 매도포가 또다시 키우고 있는데요. 거래소에서 1279억 가까이 지금 현재 순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닥의 경우에서도 610억 가까운 순매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선물시장에서도 2140억 가까운 순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일 같은 경우에도 순매도폭 자체가 상당히 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승업종은 화학업종입니다. 화학업종이 1.22%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그 특이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몇 개 일부 종목들이 그냥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통신업종이 1.5 상승하고 있고요. 전기가스 업종이 0.58, 비금속이 0.42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락 업종 같은 경우에 철강금속이 2.14, 그리고 증권업종이 1.87, 은행업종이 1.69 정도 수준의 하락을 갖다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도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섬유 의료업종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코데스 컴바인이 상승함에 따라 가지고 또다시 7.75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 정보기기가 0.63, 그리고 화학업종이 0.5, 그리고 꼬랑문화가 0.50 수준의 흐름을 갖다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 종목 위주로 일정 부분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지금 교체가 되는 그런 형태가 갖다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락 업종 같은 경우 방송 서비스 업종이 1.79, 그리고 통신 방송 서비스가 1.75, 통신 서비스 업종이 1.64, 종이 목재가 1.63 정도의 하락을 갖다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 특징 섹터와 특징 종목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당일 같은 경우에는 시황 자체가 안 좋은 관계로 특징 섹터는 일단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단지 그 지카 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조금 움직임이 있고 방산주 관련해가지고 조금 움직임이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강세 섹터라고 이야기하기엔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지금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기사를 갖다 통해가지고 나온 내용이 그러니까 방역 관련된 얘기가 잠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정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코스피 특징 종목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NK트렌드입니다. 네, NK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밸류체인스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12,800원대에 추천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굉장히 장기간 끌고 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보면, 거의 한 8개월 가까이 된 것 같네요. 예, 목표가는 2만원 정도로 책정을 해놓은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예, 뭐, 이 상승력 자체에 대해 가지고 의심 없이 계속적으로 끌고 오고 있는 장기 투자 종목인데요. 자, 당일 같은 경우에는 NK트렌드가 중국 사업 기대감에 상승하였습니다. 현대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현대증권에서는 동사에 대해서 중국 사업이 빠른 매출 성장세, 높은 매출 총이익률로 인해서 홍실적을 다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 사업도 KM플레이 영업 종료와 MBA의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TBJ의 수익 개선 등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05% 증가할 것으로 전망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워낙에 공부를 많이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 아는 부분이죠. 그 NK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분기 그 관련된 실적 가이던스가 나왔는데요. 중국의 MBA 사업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각각 그 매출액 120억 원, 영업이익이 1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출점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업이익률이 15%라는 실적은 굉장히 안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빠른 매출 성장세와 높은 매출 총이익률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업 성장의 전통적인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 압도적인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NK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의시장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브랜드 파워를 갖춘 MBA 의류를 갖다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그 실적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 사업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22억 원, 그리고 2016년에 101억 원, 그리고 2017년에 220억 원, 그리고 2018년에는 371억 원으로 지금 현재 성장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업을 갖다 영위하는 섬유 유입업 업체들이 보면 일반적으로 베이직하우스도 마찬가지고요. 기업들이 국내 매출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그 측면 때문에 실제로 못 가는 부분이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마찬가지 MBA 브랜드 자체는 지속적으로 성장성을 갖다 보이고 있고, TBJ 같은 경우에도 수익성 개선으로 인해 가지고 2015년에 영업이익이 105% 정도 증가할 전망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부터 본격적인 개선세가 나오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밸류체인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2만원을 갖다 제시하고 지금 장기 투자 종목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컨센서스 대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3만원대의 목표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 구간 내에서 진입 자체는 약간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규 진입 자체를 갖다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대략적으로 지금 당일 같은 경우에도 18,550원을 갖다 기록한 이후에 지금 시장이 하락해가지고 하락한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매물 저항대 구간에 지금 진입한 상황입니다. 결정적으로 18,000원에서 실질적으로 18,800원 구간 자체가 매물 저항대로 갈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단기간에 못 넘어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간 보수적인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7,400원에서 17,000원 구간 자체를 갖다가 재매수 구간도 볼 수가 있습니다. 17,000원에서 17,400원 구간 자체를 갖다가 추가 편입 구간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는 건 전략이 크게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부분 자체는 당일 갭 상승으로 시작한 부분 자체에 이 갭 부분을 하단을 갖다 보자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단기 조정이 예상되는 바 17,000원에서 17,400원 구간에 신규 편입을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편입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권고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벽산입니다. 네, 벽산의 경우에는요, 이미 그러니까 적극 매수 추천을 갖다 드린 바 있습니다. 이미 드린 바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일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이슈 모멘텀 자체가 발생을 해서 여러분들께 좀 내용을 업데이트 해드리고자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영업이익률 상승 전망이 상승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동사에 대해서 선진국을 쫓아가는 에너지 절감 규제와 안전의식 강화로 인한 지속적인 믹스 변화와 영업이익률 상승이 예상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소핑크 증설로 8월부터 풀가동 시에 증설만으로 14%의 영업이익이 증가가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미 분석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국투자증권의 분석 내용은 그냥 대충 이 정도다라고 그냥 하면 되겠고, 최근에 벽산이 IR이 있었습니다. IR 자체에 대해 가지고 IR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갖다가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벽산 쪽에서 제시한 내용인데, 그 부분을 갖다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주기적인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작년 말에 외벽 단열과 방화문 단열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 자체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로 인해 가지고 아이소핑크 관련된 기업들을 갖다가 우리는 매매한 적이 있습니다. 벽산의 최대 성장 요인은 선진국을 쫓아가는 에너지 절감 규제와 안전의식이 강화될 수 있는데요. 최근의 정책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말 국토부는 외벽 단열 기준의 관유율, 중부지역 기준에서 0.27에서 0.21로 강화했는데요. 최근의 규제는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의 착공 면적이 동일하더라도 단열재의 필요량이 늘어나고 두꺼운 단열재를 갖다 생산할수록 수익성이 좋아지는 구조인데요. 그리고 그 방화벽에 무기질 단열재 사용이 의무화되었는데, 무기질 단열재 비중은 매출 35%로 영업이익률을 전사하는 부분에서는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믹스의 변화와 영업이익률의 상승이 예상되는데요. 정부의 규제가 본격화된 2012년부터 벽산의 영업이익률과 ROE가 쉬지 않고 상승 중에 있는 것인데,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소핑크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소핑크의 증설 부분인데요. 아이소핑크는 급격한 규제 강화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스티로폼유인 그 EPS를 갖다 사용했었는데, 주택의 완공이 크게 늘어나는 2017년에는 수요 초과 현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는데요. 작년 3분기부터 아이소핑크의 용량이 27%로 증설돼서 가동 중인데, 곧이어 30%의 추가 증설이 들어가서 투자액은 100억 원으로 8월부터 가동이 시작이 됩니다. 풀가동 시에 증설만으로도 14%의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사적인 시너지도 가능한데요. 벽사는 단열재 외에도 바닥재, 천장재, 외장재, 석고보드 등의 매출의 50%인 기타 제품의 패키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의 공기 단축에는 원활한 자재 조달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핵심 자재의 적기 공급은 타 제품의 점유율을 동반으로 늘릴 수 있는 기회다 할 수 있습니다. 무기질의 단열재도 증설을 갖다 고려 중이고, 언론에 따르면 석고보드의 자체 생산 라인도의 그 투자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석고보드의 매출은 30% 수준인데요. 현재는 보랄사에서 공급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석고보드의 경우에는 단열 효과를 극대화하고 흡음 효과를 위해서 수요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재인데요. 판매량 증가를 가정하지 않더라도 자체 생산 시에는 최소한 23%의 영업이익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건자재 세트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싸져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주택 공급이 쟁점이었을 때 그 확률이 높아서 이제는 그 주택 공급 효과만으로는 투자 포인트를 갖다 적용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2018년 이후에 확신할 수 있는 건자재 섹터의 최대 성장 요인 자체는 에너지 규제와 에너지 소비의 변화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에너지 절감 및 그 건자재 매수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건자재주 측면에서는 에너지 절감 건자재에 대한 매수 자체를 갖다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도 그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그 적극 매수 추천을 갖다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 자체가 작년 말에 파리 기후협약에서 한국이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위해서 건물의 에너지 감축의 유일한 방안이었는데요. 한국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효율이 OECD 최고 수준으로 추가 감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작년 말에 단열 기준 강화에도 21층 이상의 건물에 BEMS, 그러니까 그 에너지 솔루션과 IBS 의무 공정을 지정하는 등의 규제 수준과 횟수를 더 강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아이컨트롤스 여러분께 그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정책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방향성도 확실한 증설로 향후 2, 3년간의 레벨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벽산 같은 경우에 현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봉상에서도 아직 뭐 뚜렷한 상승을 다 보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단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상승을 하다가 그 시장 자체가 밀리면서 한 부분도 있고, 전 고점대에 갭 상승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집중 매물대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발생한 것인데, 얼마든지 지금 추가 편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추가 편입 가능한 상황이고 신규 편입도 가능한 상황이니까요. 예, 벽산에 대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계속 적극 매수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같은 경우에는 그 벽산의 관계 계열사인 하츠가 목표가 7,200원 도달해가지고 전량 매도 처리했는데요. 하츠를 갖다가 매도하신 분들께서는 벽산 쪽으로 교체 매매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한 가지를 갖다 잘 정리하고, 네, 또다시 이렇게 관련된 종목 자체를 갖다가 갈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요. 좋은 겁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쌍용양해입니다. 쌍용양해 같은 경우에 M&A 시너지 기대감이 상승 중에 있는 건데요. 그 대신증권은 동사에 대해서 사모펀드 PEF 한행컴퍼니가 기존 최대 주주인 출자 전환 주식 매각 협의회, 그러니까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지분 46.1%를 인수하는 M&A 절차가 이달 내 종료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업 가동률의 상승 및 주가의 주주 친화 정책 측면 모두가 M&A의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판단했는데요. 아울러 탁월한 현금 창출 능력에 힘입어서 재무구조 개선이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쌍용양해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관련 기업입니다. 현재 저희 밸류체인스에서는 시멘트 관련돼서 탑픽 기업으로는 성신양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쌍용양해 같은 경우에는 좀 개별적인 이슈인데요. 성신양해, 그 쌍용양해 같은 경우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M&A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M&A 이후에 그 최대 주주 변경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서 그 프리미엄 자체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번에 M&A가 이루어지면서 적정 멀티플 자체가 쌍용양의 프리미엄 요인, 그러니까 생산 능력과 그 다각화, M&A에 대한 할인 요인이 재무 구조를 갖다 감안했을 경우에도 충분히 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업계 1위의 생산 능력을 갖다 바탕으로 장치 산업 특유의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갖다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 3천억에 달하는 그 에비타 창출 능력에 힘입어서 재무 구조 개선에도 그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정대로 3월 말 M&A가 완료가 되면 진정한 그러니까 성장성 자체가 딱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영업 쪽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고 주가 그러니까 주주 친화적인 측면에서 모두 M&A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건데요. 사모펀드인 한행컴퍼니가 기존 최대 주주인 출자 전환 주식 매각 협의회 산업은행 등의 그 구채권단인데 이 지분을 갖다 46.1% 인수한 M&A 절차가 그 이번 달 그러니까 안에 종료가 되게 되면 현재 그 2대 주주인 일본의 태평양 시멘트 지분율 32.4% 가지고 있는데 우선 매수권 지위 확인 소송을 갖다 제기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M&A에 대해서 제동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매각 협의회는 소송 결과에 개의치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각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쌍용양해의 최대 주주가 그 채권단에서 한행컴퍼니로 변경되면 영업 측면이나 주가 측면에서 모두 예전에 없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그 한행컴퍼니의 경우에는 이미 슬래그 시멘트 업체인 대한시멘트와 한남시멘트가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요. 두 회사는 보통 시멘트, 그러니까 포틀랜드 시멘트를 갖다 매입해서 철강 생산 부산물인 슬래그와 혼합해서 슬래그 시멘트를 갖다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시멘트 내수 점유율을 합쳐서 2014년 기준에서 6% 수준입니다. 그러면 M&A 이후에 쌍용양해가 현재 내수 점유율이 19.8%인데요. 그러면 이 두 회사가 납품하는 포틀랜드 시멘트가 늘게 되고 가동률 제고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영업적인 면에서 M&A의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M&A 이후에 주주 친화 정책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예상되는 주주 친화 정책으로는 적극적인 IR 활동과 배당을 둘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와 해온 일본의 태평양 시멘트는 매우 보수적인 IR 방침을 갖다 고수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랫동안 투자자들과 접점이 거의가 없었습니다. 이번 M&A 계기로 IR의 기조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고 최근의 실적 흐름을 갖다 감안했을 경우에 배당을 실시할 때도 머지 않았을 거라고 일단 판단합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배당을 갖다 전 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탁월한 현금 창출 능력에 힘입어서 재무구조 개선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멘트 출하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그 캐파,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큰 쌍용양의 그 수익성 개선과 현금 흐름의 증가는 더 높게 나타날 상황입니다. 2006년도 영업이익 에비타는 각각 그러니까 그 2,432억 원,
플러스 10.3% 증가와 3,373억 원, 플러스 7% 증가에 달할 전망인데요. 연간 에비타가 3천억을 넘어가고 차입금이 1조 원 내외임을 감안하며 재무구조 개선 자체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참고로 2015년 실적은 4분기 예상치 못한 공정인 가진금 876억 원과 탄소 배출권 100억 원 내외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발생으로 인해서 세전이익 부분에 추정치는 크게 하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죄송합니다. 2조 929억과 영업이익이 2206억 원으로 현재 추정치 자체는 2조 992억과 2220억 원에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전혀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는 없는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히려 원가 단에 반영되는 탄소 배출권을 갖다 감안하게 되면 영업이익의 추정치가 갖다 상회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실적 전망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쌍용 양해 같은 경우 현재 차트 상황 자체도 상당히 매력적인 차트입니다. 주봉상에서 그러니까 단기 조정대를 갖다 거치고 상승 전환 변곡이 발생을 한 상황이고요. 일봉상 추이로 살펴본다 그러면 현재 바닥권을 갖다 확실하게 채워주고 지금 약 고점을 갖다가 지나면서 실질적으로 매물대 자체를 갖다 흐름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월에 실질적인 한양컴퍼니로서 M&A가 완전히 종료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이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관련된 시너지 자체는 효과가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용 양해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분들께 적극 매수 추천드리고요. 편입가 자체는 당일 종가나 아니면 이길 시초가 편입 가능하겠고 단기 목표가 자체는 주봉 기준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주봉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단기 목표가 매물대 진입국면 자체를 갖다 21,000원을 보는데요. 21,000원 1차 저항 때 넘어가지고 23,000원 목표까지 하겠습니다. 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쌍용형이 괜찮았어요. 일단 대략적으로 종가 자체가 오늘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냐 문제는 있긴 하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기준해가지고 약폭에 소폭의 그러니까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종가 무렵에 편입을 하셔가지고 대략적으로 21,000원 매물대 자체는 한행컴퍼니 M&A 이슈로 해서 넘어간다고 치면 양쪽에 대한 영업 시너지 효과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23,000원 목표가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별도의 손절가는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하락보다는 상승 기여력이 더 크니까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입니다. 자, LG화학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던 종목이고, 그런데요. 자, 당일 같은 경우 1분기 실적 고조 전망이 상승하였습니다. 홍국증권에서 동사의 NCC 업황 보조 및 고마진 아크릴산 AP를 바탕으로 1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영업이익을 갖다 4,618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27.6% 증가를 갖다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는 4,419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는 4월에 중국의 전기버스용 MCM 배터리에 대한 안정성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에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PNT 여러분들께 적극 매수 추천드린 바 있죠. PNT도 괜찮아요, 굉장히.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프레드 강세로 1분기 실적이 호조가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 합성수지 납사 스프레드 및 에틸렌 납사 스프레드가 타이탄 수급에 힘입어서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화학업종 설명드릴 때 에틸렌 쪽에 지금 가격 상승률 자체로 인해 가지고 화학업종이 굉장히 실적이 호조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자, 이러한 NCC의 업황의 호조와 고마진 제품, 그러니까 아크릴산 SAP 등을 갖다 바탕으로 동사의 1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그러니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데요. 현재 시장 컨센서스 자체는 4,419억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서프라이즈를 갖다 시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게다가 당해는 전지 사업 부문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2차 전지의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져 있고, 나아가서 LG이노텍, LG전자 등과 협업으로 안정된 배터리 제어, BMS 및 열관리, 그러니까 배터리
팩 등에서 통합 서비스가 가능한 몇 안 되는 기업인데요. 동사는 2016년에 전지사업부 매출의 가이던스를 4조 원, YY 기준에서 26.9% 증가로 그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갖다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은 2015년 전년 대비해서 71%의 성장과 동사의 다변화된 매출처를 갖다 감안할 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전망인데요. 그리고 석유화학 부분에서도 안정적인 이익 기여와 전지 부분에서 실적 개선이 가능한 걸 감안한다 그러면 현주가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판단입니다. 특히 오는 4월에 중국의 전기 버스용 MCM 배터리에 대한 안정성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봉상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중국 쪽에서 제재안 자체가 나왔을 때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일단 된 거고 4월 달에 이 검사를 갖다 하게 되면 10년 동안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 자체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보고요. 게다가 그 한국에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가 나오고 이야기를 하면 삼성 SDI와 그죠? 삼성 SDI와 LG화학을 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SDI보다는 LG화학을 갖다 더 크게 봅니다. 예, 물론 SK이노베이션도 그 관련성은 있는데 실제로 그 부분은 매출처 자체가 이미 확보된 매출처만 해도 어마무시하죠. 게다가 계열사 전반적으로 차량 그 전장 부분 자체가 이미 사업 구조 개편이 끝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편입가 자체는 당일 종가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시초가 괜찮겠습니다. 단기 목표가 설정 자체도 얘는 좀 심플하다고 보는데요. 4월 달에 그 부분까지 감안했을 경우에는 정고점 돌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1분기 실적 자체가 지금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충분히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그 전 고점을 갖다 넘는 35만원까지 목표가 설정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적극 매수 추천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매력적인 구간이에요. LG화학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그러니까 배터리 사업 부분 자체가 중국 쪽 그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된다고 보고 있어요. 예, 어차피, 그러니까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지금 전기차 업체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이 배터리 문제 없다고, 이거 써야 된다고, 탄원서를 갖다 제출할 정도면, 게임은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일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에서 이제 차트 위치 잡혔고요. 물론 내일 금요일이라서 약간의 부담은 있지만 일단 당일 종가 정도 수준이면 충분하고 그 단기 목표가는 35만원 수준으로 잡으신다 그러면 크게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매매가 가능하실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상 LG화학이었고요. 자, 다음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회원 그 상담도 몇 차례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그렇긴 한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말씀드렸던 바대로 1분기 실적 우려감이 하락했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실적 자체가 2분기까지 되돌아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주가 자체는 실적 부분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투자 관련된 모멘텀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보지 말고 SK 머티리얼즈나 관련된 DNF나 이런 소재나 관련된 기업들을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가신 종목에서 배제시킨 바 있는데요. 당일 그러니까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 매출액이 3.88조 원. 그러니까 QOQ 기준에서 마이너스 12% 감소와 영업이익이 6,154억 원이고 QOQ 기준에서 37.8% 감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근데 다만 하이엔드 스마트폰 스펙 경쟁으로 인한 모바일 D램 탑재량 증가는 굉장히 할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현기점에서 그러니까 굳이 SK 하이닉스를 갖다가 우리가 편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보면 2분기 영업이익 예상이 현재 최저값이 4천억 후반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 주가 자체는 일정 부분 최저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현재 기점에서 굳이 투자 권유 자체를 갖다가 주저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2분기와 3분기에도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운사이클 지속이 가능한 상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증설이나 관련된
효과 자체는 또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요. 예, 그냥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2분기 때까지는 우리 보지 않는 걸로 정하겠습니다. 자, 이상 SK 하이닉스였고요. 자, 다음 종목은 현대홈쇼핑입니다. 네,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이었던가요? 이틀 전 작년 특징 종목에서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투자 권유를 드렸습니다. 투자 권유를 갖다 드린 바 있는데 뭐 상승률이 꽤 좋아요. 그러니까 상반기 실적 회복 전망에 당연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베스트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동사에 대해서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 증가한 299억 원 갖다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아울러 모바일 취급고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5% 증가라는 것이 추정되고 고마진 상품 소싱 및 효율적인 매입을 통해서 이익 개선을 집중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인지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별다른 건 없어요. 지난번에 분석했던 것 같은 건데 모바일 취급고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5% 증가한 거, 그리고 고마진 상품 소싱 및 효율적인 매입을 통해서 이익 개선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TV 취급고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4%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단독 상품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올해 매출 총이익 이익률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간 홈쇼핑 내 폭발적인 성장을 해왔던 모바일 취급고, 그러니까 이커머스 사업자의 경쟁 심화로 성장률이 과거에 대비해서는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홈쇼핑 3사 중에 가장 슬림한 비용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건 일단 특장점일 수 있고요. 여기다가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대 백화점 그룹이 그래요. 굉장히 방어적인 전략을 갖다 구상하는 기업인데 실제로 그 방어적인 전략 자체가 지금 잘 통하고 있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네, 상당히 잘 통하고 있는 국면인데 실질적으로 그리고 2015년 연간 SO 수수료 인상률이 회계처리 대비해서 낮게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40억 원 정도의 또 환입이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인상률 또한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을 목표하고 있어서 판관비 부담 또한 완화될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모바일 취급고를 통한 홈쇼핑 업태의 성장성은 과거보다 둔화되어 있지만 낮아진 시장의 기대치와 주가는 충분히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500억 원에 달하는 순현금과 그리고 한섬, 현대 HCN의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갖다 고려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 자체가 밸류에이션 부담 자체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자, 여전히 그러니까 관심 추천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4월 달에 홈쇼핑 관련된 그 부분 이슈 끝나고 나가지고 본격적으로 탑픽으로 현대홈쇼핑 보겠습니다. 자, 관심 추천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 네, 동성 하이텍입니다. 동성 하이텍 같은 경우에 당일 개별 이슈로 이게 상승한 건데요. 미국에서 대규모 사업 수주 소식에 급등이 났습니다. 근데 이 부분 자체는 1월 달에 동성 하이텍 자체를 갖다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 이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러니까 동성 하이텍 자체가 실질적으로 미국 셀가스 개발 및 수출업체와 수주 계약에 입찰에 참여한 상황이라는 걸 이미 1월 20 며칠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그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에 화공품 수입 알선 및 판매를 갖다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인데요. 조선 전방 업종인 조선업황하고 상당히 관계성이 많아요. 특히 LNG, 본행제 쪽이 강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성이 굉장히 큰 기업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 자체에서 이 수주 공시 자체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억 달러, 원화로 약 1,300억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계약 자체 뉴스플로우 갖다 보면 동성 하이텍 아메리카가 향후 3년 동안 독점적으로 발전소 공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실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매출의 70% 이상 비중이 가스 선분행제이거든요. 근데 이게 수주 잔고가 2014년 하반기부터 줄어들었습니다. 이 조선업황, 그러니까 전방업황이 조선이라고 보면 되는데 조선업황이 이렇게 감소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가스선 업황 하나가 지속된 영향이고 2015년 3분기 매출액은 2,542.3억 원으로 동기 대비해서 14.7%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145.9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 감소했는데요. 올해 수주가 2014년 수준을 갖다 넘어서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조선업체들의 LNG 선뿐만 아니라 LPG선 그리고 에탄 운반선 발주 자체가 늘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본연계 부분이 2분기쯤 되면 그 현재 매출액 70% 차지하는데 이 부분도 성장세가 다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기본적인 캐시카우 사업 자체에 대한 부분은 2분기에부터 일단은 본격적인 궤도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매출 자체 둔화 부분 자체는 신생 사업 자체로 그 일단은 해소되는 부분 자체가 있으니까 굉장히 좀 긍정적이 다를 수 있겠죠. 지금 그 실적 가이던스를 살펴보면 2016년에 실적 전망이 매출액 3,557억 원, 영업이익은 216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그 6.1%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 실적과 비교해서 매출액은 1.8%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16.2% 증가할 것으로 현재 기대되고 있는 건데요. 2016년 수주 실적이 3천억 원인데 지금 지난해 2,200억 원 대비해가지고 36.4% 늘어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의 셀가스하고 또 연계성이 있는데요. 미국의 셀가스 수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일정 부분 좀 그 유가 자체가 좀 상승을 해주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분명히 호재성 이슈는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정도 수준으로 말씀드리겠고 그냥 그 관심 추천드릴게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단기 그 당일 이슈 자체는 뭐 괜찮을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제 개인적으로 매력을 갖다 주진 않습니다. 지금 뭐 차트 상황 보셔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일정 부분 선반영된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 지금 매물대 그 직전 매물대에서 매물대 맞고 내려왔는데요. 뭐 조정 시에 그러니까 곧 2분기니까요. 2분기 돼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조선 그 전방에 조선업황이 좀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장중에 그 한우바이오 파마 관련해가지고 갑자기 그 좀 이상한 그 매도가 발생하는 바람에 대본 준비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가지고 CMG 제약을 갖다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권유를 갖다 못한 상황에서 상한가 마무리가 돼버렸는데요. 자, 일단은 무슨 내용인지는 일단 알아야 되겠죠. 자, CMG 제약이 아빌리파이 복제약 그 미 임상 1상 시험 완료 소식이 급히 났습니다. 동사는 조현병 치료제 아빌리파이의 필리면 복제약 제네릭인데요. 그 아리피프라졸 OTF에 대한 미국 임상 1상 시험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상은 지난 5월에 미국 식품의약품 의약국인 FDA 승인으로 진행 중인데 그 독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안정성 그 자료가 확보가 되면 미국 FDA에 계량 신약으로 신약 그 허가 신청을 갖다 제출할 거라고 일단 밝혔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에머슨 퍼스픽입니다. 예, 에머슨 퍼스픽에서 실질적으로 그 인적 분할에서 설립된 그 기업인데요. 그 원래는 피혁했던 회사인데 2006년도 들어와가지고 제약사업 쪽으로 진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셀라트 판코리아라고 예, 그 기업하고 합병을 거쳐가지고 지금 현재는 의약품 제조하고 판매 그리고 제약사업을 갖다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뭐 최근에 근데 너무 그러니까 좀 백화점식으로 확대를 갖다가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게 그러니까 CMG 제약이 뭐지? 그러면 불과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 얘 막 테마로 움직였던 스카이유파입니다. 얘가. 예. 그러니까 솔직히 이렇게 따지면 조금 그렇긴 하죠. 예. 거기다가 뭐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너무 좀 복잡해요. 동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어찌됐건 뭐 제약 쪽 그 기준으로 해서 미국 FDA 그 관련해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임상 1상이 일단은 성공을 한 건데 지금 이 회사 쪽에서 제공한 그 자료를 갖다 통하면요 그 조현병 그 관련된 치료제인데요. 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이된 언어, 정서, 둔감 등의 증상과 함께 사회적인 기능에 그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뇌질환인데요. 예후가 좋지 않고 만성적인 경과를 하다 보면서 통계상 인구의 1% 정도가 이 질환을 앓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근데 이번 임상 자체가 2015년 5월에 미국 FDA 임상 승인을 갖다 받아서 진행한 것인데
현재까지 조현병 치료제로는 가장 흔히 사용되는 아빌리 파이정의 그 효능에 전혀 손색 없는 결과를 갖다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약물 투여가 중요한데요. 그 환각이나 증상 악화가 진행 중인 환자의 경우에 약복용 자체를 갖다 기피하거나 뱉어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복약 수용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리피프라존 OTF 같은 경우에는 복약 수용도가 떨어지는 환자나 약을 삼키기 곤란한 그 열화곤란증,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나 그 노인에게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그 환자들에게도 쉽게 투여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합니다. 또 보관이 편리하다고 하네요. 지금 그러니까 뭐 그 CMG 제약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아리피플라졸 그 OTF가 굉장히 쓴맛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 부분 자체 쓴맛을 갖다 효과적으로 줄이면서 보용 시에 이물감과 불쾌감을 갖다 없애서 그러니까 음식물에 의한 영향이 없다라고 하네요. 네. 일단은 그 CMG 제약의 아리피프라졸 OTP가 이름 참 어렵네요. 예, 독일로부터 그 자료가 확보한 데 있어서 그리고 미국 FDA 계량 신약 허가 신청 NDA 서류를 갖다가 제출할 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쪽에서 그 안정성 자료만 확보되면 FDA 계량 신약 신청을 갖다 바로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면 미국에서 계량 신약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판매 독점권을 갖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 매력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기존의 그 약 자체인 아빌리 파이정이 그 미국 내 처방 약으로는 1위 제품이라고 합니다. 매출액이 7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까 이게 아마 본격적으로 잘 된다 그러면 굉장히 급격한 주가의 상승을 갖다 기대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이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이슈고 매력적인 이슈이긴 한데 중요한 건 그렇죠? 솔직히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습니다. 예,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확인하고 가시자고요. 네, 확인하고 가시고 그냥 단기로 이 이슈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지속성이 있으니까 단기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예, 계속 진행을 하고 일단은 뭐 단기간쯤에서 계속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단기로 잘라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영진에 대한 신뢰도를 갖다 제가 감히 논할 필요는 없는데 스카이 유팜 때 생각하면 정말 끔찍할 정도였거든요. 예. 뭐 그때 테마라는 테마는 다 갖다 붙여가지고 띄웠던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일단은 약간 보수적으로 볼게요. 그냥 관심 추천만 드리겠습니다. 자, 유 관련해가지고, 예, 또 한번 그 관련된 업데이트 되어 있으니까, 뭐 최근에 유가 그냥 핫해요. 예, 되게 핫합니다. 오늘 뭐 17,000원도 넘어갔는데, 지금 태양의 후예가 시청률 30% 돌파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시청률 조사 회사인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요. 전일 방송된 그 태양의 후예가 9회가 전국 기준 30.4% 시청률을 갖다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는 지난 그 8회 방송 28.8% 대비해서 1.6%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지난 2012년에 방영된 MBC 드라마 해풍달을 넘어서 30%의 벽을 4년 만에 다시 뛰어넘었다고 하네요. 굉장히하죠. 실질적으로 보면 뭐 이미 유예돼 가지고는 많은 걸 갖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중국 쪽 사업 자체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그 드라마 태양의 후예 기대감으로 하청 미디어와 지금 영화 합작을 갖다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예. 지금 그 유가요. 유는 올해 중국 사업에서 드라마가 갑자기 부각되고 있는데 바로 이게 사전 드라마인 태양의 후예도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영상 사이트 아이치를 통해서도 동시에 방영이 이루어지면서 추가 수익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의 경우에는 해당 드라마 프로젝트에서 제작사와 투자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제작 매출 이후에 부가 판권과 중국의 아이치 관련된 추가 인센티브 등의 수익은 문화산업 전문 회사를 갖다 통해 가지고 영업 외 이익으로 인식될 전망입니다. 드라마 프로젝트를 갖다 통해서 사업 다각화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인데요. 유해 자회사인 컨텐츠 유통사 그 컨텐츠 판단은 판권 판매를 갖다 기여하고 있고, 그리고 음악 매니지먼트사인 뮤직앤유 같은 경우에 드라마 OST 등의 그 매출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해의 지금 2대 주주가 중국 하청 미디어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 하청 미디어하고 영화 합작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설립한 JV, 그러니까 하책 합신을 갖다 통해서 진행되고 총 3개 프로젝트가 공개되었는데요. 강풀의 웹툰 원작인 마녀, 그리고 국내 영화 리메이크 작품인 뷰티 인사이드하고 더 폰인데요. 마녀는 이르면 연말에 개봉할 수 있는 것이고, 하책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제 컨텐트리의 히든싱어 그 예능 판권도 구매했고요. 지금 그 제 컨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추천 종목으로 예, 그 목표가 5,000원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 웹툰의 영상화 그 판권을 갖다 구매하게 됐습니다. 유해 사업 같은 경우에 영화가 주된 장르이지만 최근 태양의 후예의 성공과 하책 미디어 등의 중원 콘텐츠 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갖다 고려한다 그러면 사업 다각화를 갖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하반기 영화 그 텐트폴 외에 그 3편이 대기 중에 있는데요. 유해 그 국내 그 주요 사업은 여전히 영화 투자 배급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제작비 규모가 큰 사업이 대호 한 편이었는데 개봉 시점이 연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여름, 추석, 연말 대목에 시즌에 골고루 제작비가 큰 작품이 개봉을 갖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추가로 개봉될 영화들은 연초에 개봉되었던 옥바 생각보다 그 제작비 규모가 작은 스릴러 코미디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제작비 규모가 큰 기대작들이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세 개의 텐트폴 작품들이 그러니까 여름, 추석, 그리고 연말 시즌에 각각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있고 판도라라는 영화가 있고요. 그리고 더킹이라는 영화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드라마 후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 이원 자체가 그러니까 경쟁사 대비 높은 수준으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지금 좀 많이 오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주요 사업이 영화 부문의 수익성 개선하고 추가적인 중국 사업 성과 자체가 확인돼야 되는 이제 시점이 온 거죠. 그래서 여전히 유예돼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비중 축소 의견 드려요. 신규 편입보다는 그냥 조금씩 계속 비중 축소해 나가자. 지금 뭐 제 개인적으로도 동종목에 대해서는 그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라는 건, 근데 그 저희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 뭐 그 단톡방에서는 다들 아시거든요. 회원 단톡방에서 이게 유튜브에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는 계속 비중 축소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 네, 다음 종목은 펜엔테인먼트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어떤 관련된 이슈 모멘트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차트가 너무 좀 매력적이라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일 이슈 같은 경우에는 MBC와 드라마 공급 계약 체계를 상승했는데요. 동사는 MBC와 그 57.35억 원 규모의 1일 드라마 최고의 연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나왔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6.71%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계약 기간이 2015년 12월 7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자, 보면 기술적 분석으로 이 차트가 얘는 조만간 소위 말해가지고 급등주 차트 완성된 거거든요. 바닥권에서 지금 상승 변곡점 자체가 완전하게 완성이 됐고요. 일봉상 추세에서도 지금 현재 상승 흐름 자체에 전 마디 변곡점 자체에 인근에 와 있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상승을 갖다 한 번 정도는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여러분들 와, 이 좀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하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집중 매물 저항대를 다 뚫어버렸어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지금 그 전고점대인 이 부분 자체, 그러니까 6천 한 대략적으로 400원대 인근에서 지금 약조정 나온 건데요. 이런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내일 시초가 있잖아요. 내일 시초가에 약간 빠져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빠져서 시작할 때가 매수 맥점이 돼요. 예, 그렇게 매수 딱 하셔가지고 그냥 뭐 단타로 단기로 보신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7,000원까지 7,000원 마디까지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뭐 7,000원에서 7,200원 정도 계산하신다 그러면 내일 오버슈팅 종목으로는 페넨테먼트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게 원래는 방송이 저희가 2시부터인데 오늘 그러니까 한올바이오 파마 때문에 이렇게 좀 늦어져가지고, 예, 이게 그러니까 오늘 그 장 마지막 그러니까 공략 종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뭐 페넨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내일 아침에 빠지면 한번 들어가서 단기로 해가지고 예, 주말에 쓸 용돈 정도 만들어 보겠다. 예, 그런 생각하면 괜찮겠죠? 네,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네, 이미 그 적극 매수 추천한 바 있는 창에 해당합니다.
자, 창의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적극 매수 추천드립니다. 예, 창의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하이트 진로, 에탄올, 인수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했는데 이 부분은 이미 말씀드렸죠. SK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동사가 하이트 진로, 에탄올, 인수를 갖다 추진하고 있는데 그리고 인수가 성장되면 주정업체, 마켓시어 자체가 1위 업체로 돌아가게 되고 원재료 공동구매와 규모의 경제 효과 인수를 위한 시너지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부분 자체는 이미 여러분들께 충분히 분석해 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그러니까 창의에탄올 관련해 가지고는 그 후원회원 게시판에 보시면 창의에탄올만 별도로 해가지고 분석 내용 갖다 올려둔 게 있습니다. 예,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1분기 실적을 갖다 봐야 되겠죠.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니까 1분기 연결 기준 현재 시장 컨센서스로 나오고 있는 실적은요. 매출액 639억 원, 월가격은 8.2% 증가. 근데 영업이익은 좀 감소가 예상이 돼요. 그 영업이익은 67억 원으로 YY 기준에 18.3%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그 주정 부분은 YY 기준에 가지고 소폭의 승장을 갖다 보일 수 있는데요. 그 브라더, 소다, 그리고 복받은 브라더 등의 신제품 효과에 힘입어서 연결 매출 성장은 일단 예상됩니다. 근데 영업이익 자체는 워낙 약세류나 원자재 가격 하락 효과 이 부분에 또 상세하고 그 탄산소주 출시에 따른 광고비 증가에 갖다 반영해서 다소 좀 보수적으로 추정했다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마감 및 광고비 집행 결과에 따라서 이익 증가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일단은 그러니까 하이트 진로 에탄올 같은 인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현재 창의 에탄올이 주정 시장의 마켓시어 자체가 14.3% 수준입니다. 근데 그 이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그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면 20%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현재 그 마켓시어 1위 사업자가 진료 바료거든요. 진로 바료예요. 예, 얘가 그 마켓시어가 16.5%인데 이걸 갖다가 제치고 주정업계 1위로 도약하게 됩니다. 지금 하이트 진로 에탄올 같은 경우 2015년 매출액 279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30억 원인데요. 그리고 순이익이 24억 정도 그 기록했는데 지금 100% 인수로 갖다 전제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트 진로 에탄올의 실적이 연결로 반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창의 에탄올 자체가 퍼가 10배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밸류션 매력도 커지게 되는 거고 합병 이후에 주정 원료 공동 구입 및 규모의 경제 효과도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주 및 주정 소비가 현재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고해 양조의 탄산소주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하이트 진로의 에탄올 합병에 따른 시너지 예,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모멘텀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국산 원료 투입 비중에 따라서 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연간으로는 실적 성장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하락 여파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어지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적극 매수 하셔도 돼요. 예. 지금 하이트 진로 그 관련된 이슈 모멘텀이 조만간 그 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그 25,000원 정도 구간인데 25,000원 아래에서 사는 게 더 낫겠죠. 근데 보시면 일봉상에서 지금 추세 자체가 오늘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완전 변곡하는 변곡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이제 추세가 나온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5,000원 약간 아래에서 예, 아래에서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추세를 갖다 보수적으로 한다 그러면 24,500원 아래까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 뭐 시장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형태로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를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단기 목표가 선정 자체는 주봉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건데요. 3만원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높게 보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3만원까지는 충분해요. 왜 그러냐면 하이트 진로 그 주정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인수 효과 자체에 지금 매출이 좋거든요. 그죠? 그럼 매출 그 관련된 연결 점자표상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마켓시어가 1위가 되잖아요. 그 부분만 따져도 3만원까지 접근합니다. 예. 일단은 1차 목표가 3만원 제시하겠고 2차 목표가 3만 5천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니까 창의에 따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관점에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추천 나오면 종목 잘 가는 거 아시죠? 상당히 잘 갑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종목은 서원인텍입니다. 서원인텍 같은 경우에 당일 1분기 실적 보조 전망에 소폭 상승했는데요. 키움효과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동사에 대해서 갤럭시 S7 조기 출시 효과와
그리고 1분기 매출액 자체가 1122억 원으로 QOQ 기준에서 40% 증가, 영업이익이 76억 원으로 QOQ 기준 53% 증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아울러 무선 충전 시장 확대에 따른 방열 부자재 수요 증가로 매출 증가 예상도 밝혔습니다. 또한 키패드 및 액세서리 사업 매출 증가도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는데요. 자, 현재 보면 4분기 잠정 실적, 그러니까 연결 기준인데요. 이게 주주총회 관련 자료와 참고해서 보면 매출액이 802억 원, 영업이익이 50억 원이었습니다. 이 세전이익이 4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매출액이 10.7% 감소, 영업이익이 19.9% 감소, 그리고 세전이익도 57.3% 감소했는데요. 이 부분 자체는 시장의 추정치 매출액 971억 원, 영업이익 63억 원, 그리고 세전이익 101억 원을 갖다 하회한 수준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주요 고객의 예전보다 빠른 2016년 신제품 출시를 갖다 앞두고 재고 조정에 앞당겼을 것으로 추정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스마트폰 관련주 말씀드릴 때 항상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죠. 네, 항상 말씀을 갖다 드렸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휴대폰,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신제품 나오면 기존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격 단가 인하 압력을 갖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원이텍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실적이 안 좋았다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매출액 감소와 함께 고정비용 비중 증가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016년에 1분기 예상 실적은 연결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 115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69억 원, 세전이익 100억 원으로 현재 시장에서 컨센서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13.8% 증가하는 것이고요. 영업이익과 세전이익은 각각 6.1%, 6.7% 증가를 전망합니다. 매출의 성장의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주요 고객의 신제품 출시에 따른 키패드 및 부자재 부분에 매출 성장을 갖다 견인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보수적인 수익 추정의 경우에는 전방 주요 고객들이 초기 제품 공급에 따른 수율 조정과 그리고 기존 제품 공급에 따른 단가 인하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면 연결 기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고무적인 좀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4,121억 원, 영업이익은 267억 원, 그리고 세전이익은 375억 원으로 전망되고, 이 부분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각각으로 그러니까 11.5%, 그리고 27.8%, 24.1% 증가할 것으로 일단 추정됩니다. 매출액 성장의 주된 원인 자체가 고기능성 키패드 제품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베트남 공장 가동을 통한 실적 확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특히 수익성 개선의 경우에는 베트남 공장이 본격 가동에 따른 인건비 개선과 그리고 ASP 상승에 고기능성 제품 공급 비중 증가로 기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간 27.1% 하락했습니다. 최근 1개월간 10.1% 증가하면서 상승세로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올해 그러니까 주요 고객 신제품 조기 출시 효과와 함께 상반기에 양호한 실적이 기대되고, 그리고 베트남 공장의 본격 가동과 신공장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 배당이 좋아요. 예, 소원 임택이. 그러니까 이 주당 600원씩 주거든요. 예, 배당 현금 배당 결정한 부분 이게 5.2%의 배당 수익률이고 45.2 정도 되는 2% 정도 되는 배당 성향을 갖고 있는데요. 상승세를 갖다가 유지할 것으로 일단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얘는 투자 권유를 드리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현재 추세 자체는 갤럭시 S7의 효과로 인해서 쭉 하고 올라왔죠. 근데 지금 매물 저항대 맞고 오늘 그러니까 도지를 갖다 그린 상황인데, 현재 박스권 자체를 갖다가 형성한 부분에서 박스권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스권 하단부 자체를 갖다가 강하게 돌파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다음 단계로 계층별로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에서 상당히 좋은 국면이에요. 실질적으로 영망치형 패턴에서는. 예, 영망치형 패턴에서는 좋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일 시가 자체가 패턴상으로 위에서 시작되느냐 아래에서 시작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추세대 자체는 형성되는 게 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면에서 수급 동향을 갖다 본다 그러면 연기금을 갖다 필두로 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연기금 자체가 지금 화면 하단에 나와 있죠. 그리고 투신권에서도 집중적으로 매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일정 부분 기간이 지금 굉장히 한매 욕구가 강한 입장에서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건 동사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11,300원 정도의 손절을 갖다 잡으시고요. 얘는 손절 잡아야 돼요. 예, 손절 잡으시고, 편입단가 자체는 지금 11,700원 정도 수준이면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네, 11,700원 인근에서 편입 갖다 하신다고 가정하시고, 목표가 자체는 실질적으로 단위 목표가 선정 자체가 조금 차트상으로는 어려운데, 월봉 딱 봤더니 가볍더라고요. 14,000원입니다. 네, 14,000원 딱 목표가 잡으시면 되겠어요. 네. 자, 수원인텍 같은 경우에는 투자 권유는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수급 개선 자체 효과가 크기 때문에 투자 권유와 적극 매수 추천 사이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수급 동향만 살펴본다면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 S에너지입니다. S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러니까 회원님 한 분이 관련된 모멘텀이 뭐냐라고 하셔가지고 회원 상담 왔다 해드렸죠. 그때 그러니까 중국발 이슈 모멘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 S에너지 같은 경우는 매출 구성부터 봐야 되는데요. 일단 당일 상승한 이유는 1634억 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 건설공사 수주 소식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S에너지 같은 경우에 매출 구성이 국내 31%, 일본 38%, 미국 15%, 남미가 10%, 유럽 5% 등의 안정적인 매출 다변화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동사의 경우에는 미국향 태양전지 모듈 판매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고 2015년 12월에 529억 원의 모듈 공급 계약을 맺는 등의 미국 시장으로의 매출 증가가 중요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ITC 지원 제도가 5년 연장되는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인데 2017년 이후에 S에너지의 불확실성 요인이 해소가 되었고 그리고 지속적인 미국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발전 시장이 대중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신축되는 주택의 절반을 갖다 제로 에너지 하우스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에 설치가 쉬운 태양광 발전이 시장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규모의 발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본 쪽으로 프로젝트성 계약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일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이죠. 게다가 수익성 좋은 프로젝트성 매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016년에 영업이익률 2015년 대비해서 1.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 발전소 위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한국 역시 일본과 유사하게 소규모 발전소 위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금 최근에 소규모 발전 보고를 갖다 위해서 태양광 대여 사업을 갖다 진행하고 있는데요. 2016년에는 7,500가구. 이거 여러분들 되게 이렇게 찌라시라고 그러면 안 되죠. 팜플릿? 예, 그거 지금 에너지 관리공사에서 보내고 있어요. 예, 이 7,500가구의 12.8메가와트 규모로 2015년 대비해서 21.9% 증가해가지고 하는데, S에너지의 자회사가 S프로가 있습니다. 이 S프로가 하는 사업 자체가 태양광 대여 사업인데요. 태양광 대여 사업 중에 국내 1위 사업자가 S프로입니다. 이게 S에너지의 자회사인데, 태양광 대여 규모의 확대 수혜가 일단 예상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본업 자체가 그러니까 태양광 모듈 쪽 비중 자체가 60%인데요. 수출 비중은 약 69%고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매출이 일본향 매출이 커요. 38% 그리고 미국이 15 그리고 남미가 10 유럽이 5% 정도 수준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면에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12월에는 미국 태양광 업체인 주이솔라하고 529억 규모의 모듈 계약을 갖다 맺기도 했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공급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선진국을 갖다 중심으로 저용량 발전이, 그러니까 건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투자 세제 공제, 그러니까 ITC 기간을 갖다 5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뭐냐면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프로젝트 비용 가운데 30%에 달하는 세금을 갖다 공제해 준 바 있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이제는 5년 연장으로 인해 가지고 태양광 ITC가 2021년까지 유효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악재로서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 내에서 태양광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ITC 연정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2020년까지 태양광 발전 설비의 경우에는 약 34% 정도 추가 증설될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미국 비중이 15%인 S에너지의 모듈 공급 증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경우에서도 S에너지 프로젝트성, 그러니까 매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태양광 시장에서 산업용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의 가정용 태양광이나 가정용 에너지 관리 시스템 HEMS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성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본 정부 차원에서 이게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프로젝트성 매출 증가가 이루어질 것인데, 2016년에 그러니까 당해에는 50% 증가할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내 상황까지도 괜찮고요. 게다가 지금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온 게 없어요. 하지만 중국 쪽 관련돼 가지고 지금 중국이 지금 이번 보아오 포럼 끝나고 나서부터 실질적으로 1대1로 관련된 재정 정책 중에 태양광 발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 쪽 진출을 갖다 위해 가지고 S에너지가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갖다 피고 있는 것을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쪽까지 이렇게 딱 열리게 된다 그러면 S에너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예,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자, 중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물 저항대를 갖다가 강력한 거래량 수반하면서 뚫어졌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당일에 1634억 규모라는 상당히 사상 꽤 큰 규모의 매출 공시가 나오면서 그렇게 된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태양광 발전 건설공사 3건을 갖다가 동시에 수주한 건데, 이게 2014년 매출 대비해서 59.8%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약이 한 건이 2016년 3월 23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두 건 같은 경우에는 3월 23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인데요. 자, 이 부분만 딱 가지고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충분히 이제는 리레이팅 될 수 있어요. 게다가 중국 쪽 관련된 이슈 모멘트에 반드시 터진다고 봅니다. 예. 아니,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느냐? 미국, 일본, 유럽 다 했고요. 거기다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실제로 환경 관련해가지고 태양광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규모 태양광 지금 입찰이 곧 있어요. 중국에. 예, 그걸로 관련해가지고 S에너지가 지금 본격적으로 수주 경쟁에 나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는요, 적극 매수 권유 드리는데, 당일 같은 경우에 당 이슈로 인해가지고 상승폭 자체가 일정 부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플러스 2.32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주봉상 차트로 보시면 매물대 집중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약간 보수적으로 봐가지고요, 보수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7,000, 그러니까 7,700원, 예, 7,700원 손절 잡아주시고요. 7,700원 손절 잡아주시고, 편입가 자체는 8,000원 수준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내일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오늘 하단 추세, 그러니까 최저가 자체가 형성된 게 8,230원이거든요. 8,230원인데 일시적으로 추가적인 하락 요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추세 변곡이 발생한 거래량 구간이기 때문에 갭 상승분에 대한 일시적으로 채우려는 느낌을 갖다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조금 공격적인 매수 패턴을 갖다 가지려고 그러면 한 8,200원 정도에 편입하면 될 것 같고, 8,000에서 8,200원 구간에서 편입을 하셔가지고요. 지금 그러니까 일본 쪽 그거 됐고, 그리고 미국 쪽에, 예,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의 정책 ITC가 연장이 됐기 때문에 관련된 500 이슈는 해소가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자, 얘는 목표가를 갖다가 일단은 단위 목표가는, 차트 목표가는 9,500원이에요. 9,500원인데 실질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강하게 좀 봐볼게요. 예. 1차 목표가 10,000원 제시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중국계 터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얘는 최종 목표가 12,000원까지 상향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저는 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 확신의 근거 자체를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기간의 수급이 살아납니다. 물론 연기금은 팔고 있죠. 예. 그 측면에서 보신다 그러면 충분히 매력이 있습니다. 당일 상승에 대해 가지고 너무 보지 마십시오. 월봉상에서는 아직까지 상당히 겸손한 편입니다. 바닥권에 거의 누워있거든요. 예. 그러면 8,200원에서 8,000원 구간에서 내가 매수해야지 이렇게 딱 생각하셔가지고 전략을 잡으신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 가질 수 있겠고, 여기다가 손절가 자체는 7,700원 수준 잡아주시고, 예, 그리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 10,000원 딱 잡아주시고, 2차는 그러니까 뭐 12,0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이상 S에너지였습니다. S에너지 적극 추천입니다. 자, 오늘 적극 추천 종목이 총 5종목 나오네요. 예. 뭐, 그러니까, 이렇게 종목이 많으면 어떡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골라먹는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 밸류체인스는 뷔페 식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갖다가 차려놓고,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는 음식을 갖다가 골라드릴 수 있도록, 저희 밸류체인스는 항상 많은 요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될까요? 네. 자, 아무튼 오늘 장중 특징주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뭐 방송 중간중간에 그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밸류체인스에서 지금 그 편입가 12,400원에 스타트 해가지고, 예, 2만원까지 목표가를 갖다 산정한 중기 투자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까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엉뚱하게 뭐, 1시 2분경에 대신증권에서 28만 주가 한 번에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급격하게 막 파악하고, 그리고 뭐 그 관련된 그 거래원 증권사에 통화하고 회사에 통화하고, 그리고 그 NDR 때 같이 참여했다. 예, 저희가 아무래도 그 제도권 현재 그 소속에 계신 분들 많다 보니까 그쪽에 다 전화로 확인하고 해본 결과, 예, 오히려 기관들 같은 경우에 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매수한다라고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예, 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뭐 회원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는 추가 매수 오히려 권유해 드린 상황이에요. 뭐 지금 장 끝난 상황에서 보니까 외국인, 예, 기관이 14만 3천 주 매수해버리네요. 아주 멋있습니다. 네, 이런 게 참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 드리냐,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방송을 갖다가 사랑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들으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카페를 갖다 통해 가지고도 많이 그 청취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뭐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갖다 해드리는 부분은 저희 밸류체인스의 회원님들 이렇게 도움을 갖다 드리기 위한 거고, 저희 홍보 목적도 있습니다. 근데 함께 하시길 갖다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러니까 회원 가입 후에 회원 단톡방을 갖다 통해 가지고 그 하시면 훨씬 낫습니다. 장중에 그러니까 급등주 매매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상담 자체를 갖다 실시간 할 수 있고, 장중 리딩도 그 같이 하니까요. 예, 오히려 많이 도움이 됩니다. 거기다가 뭐 스태프분들 자체가 워낙에 실력이 괜찮아요. 예, 뭐 자료나 이런 부분도 풍부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회원 가입하는 데 있어서 별도 비용이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 회원 가입은 카페를 갖다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 만나 뵙고 있고요. 그 지금 화면 상단에 보면 카페 주소가 있습니다. 이쪽에 회원 가입을 갖다 신청을 하시면, 예, 저희가 그 개별적인 그 답변 내용을 갖다 보고 승인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정회원 단톡방으로 초대 메시지를 갖다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들어오셔가지고 활동하셔야 됩니다. 활동하시다가 저희가 추천해드린 종목이나 아니면 제공해드린 정보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자산 증대가 되셨다, 아니면 이익 부분 자체가 좋았다, 그리고 당신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조금 불안감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저희 그 후원 계좌로 후원금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 얼마를 넣어주시는 거 그거 상관없고 1,000원을 넣으셔도 되고, 1,000원 좀 심하다. 예, 그럼 10,000원 정도 할게요. 1,000원 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예, 10,000원 정도 할게요. 그러니까 뭐 10,000원 정도 넣어주셔도 저희가 후원회원으로 바로 승급을 해드립니다. 예, 아주 그러니까 거의 좀 자산적인, 예, 회사죠. 예,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은 안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러니까 원래 스터디 그룹에서 시작됐던 회사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뭐 소속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는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후원금 제도로 운영되는 부분이니까요. 예, 저희들 그 방송 청취하시고, 예, 함께 단톡방 활동하시면서 많은 수익들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밸류체인스 장중 특징주 방송이었습니다. 자, 이상 방송 마무리할게요.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자,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